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경제를 넘어 안보 이슈까지 포괄하면서 우리나라를 사실상 안보 감시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위해서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총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5년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대 조치를 처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상 보복 조치라고 시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베 총리 말을 들어보면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에 10억 엔의 그 위안부 합의가 이번 사태의 발단, 네.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번 아베 조치의 성격은 일본 법령상 일본 안전 보장에 어떤 해가 되는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근데 지금 아베 총리 스스로가 한국의 어떤 새로운 안보상의 위협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뭐 청구권 협정 그리고 위안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번 조치가 그 법령상으로는 안보상의 조치인데 근거가 되는 안보상의 이유는 아베가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것이 보복 조치라는 것을 아베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우방국 리스트, 뭐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빼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있을 때와 여기서 빠질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안보 우호국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이 안보 우호국에 들어있게 되면 일본이 특정 목록에 올려놓은 제품에 대해서만 안보 감시 체제가 작동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빠져버리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일체의 어떤 기술, 설비, 뭐 제품, 뭐 이런 전반에 대해서 안보 감시 체제를 작동하겠다. 즉 한국에 대해서 어떤 안보 우려국, 안보 감시국 체제를 작동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왜 단지 어떤 이번에 반도체 핵심 소재와 관련된 대기업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일본과의 모든 거래에서 일본의 수출자가 이 한국에서 이 제품이나 기술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최종적으로 이 용도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 수출자가 확인하고 그것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는 그런 감시 체제를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됐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건 뭐 안보와 관련돼 있으니까 수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이군요. 그렇죠. 종래는 안보 우호국인 상태에서는 무기라든지 특정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이런 어떤 일본 내부의 통제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거 삭제됨으로써 전반 한국으로 나가는 모든 기술 전반에 대해서 제품 전반에 대해서 이런 안보 감시 체제를 작동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아베 총리 이 같은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WTO 위반이죠. 왜냐하면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은 관세라는 방식 이외의 수출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를테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반도체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일본에서 그 원료가 국내용으로 필요한데 부족한 경우라든지 또는 그러한 원료가 일본의 안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안보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주 제한적인 예외에서만 세계무역기구 협정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들고 있는 이른바 청구권 협정, 위안부 협상 그것은 그 어떠한 예외를 정당화될 수 없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위반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본 이 법이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가 일본 국내법적인 조치지 않습니까? 이 국내법이 안보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린 어떤 조치거든요. 근데 아베 총리 스스로도 이를테면 한국에서 일본의 안보를 새롭게 위협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 조치를 강화한다. 이런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일본 국내법상으로도 위반 소지가 있는 그런 모순된 조치인 것이죠.
네. 일본 국내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 WTO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법률 검토 작업을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본 국내에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베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일본은 법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른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베 총리 스스로 일본 본인이 주장하는 법치의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요건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것이 단지 WTO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 결부 그리고 아베 총리에게 그 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일본 변호사들에게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기업에게도 이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내부에서 기업들 그리고 일본 법조계들의 그런 법조계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WTO 규칙 위반은 명백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보통 2, 3년 이상씩 걸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일본 국내에서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현재 수출 규제 조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은 일본 국내 기업의 몫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법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뭐 한국과 일본의 어떤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적어도 일본이 근거 법령을 일탈한 이런 과잉 금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어떤 일본 국내법 위반이다. 네. 이런 문제들을 일본 변호사들과 같이 제기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재위원회 설치 기한이 오는 18일이라면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중재위원회 설치와 또 하나는 이번 8월 달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네. 즉 지금 이 조치는 일본 국내법상 안보 관련 조치이고 한국을 안보 우호국에서 삭제하는 것인데 정말 그렇다면은 일본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네. 즉, 안보상의 한국으로부터의 안보상의 위해를 이유로 이런 조치를 형식상 그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일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제중재 문제는 즉 일본이 법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이 상권 분립의 원칙을 받아들여서 중재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즉 일본은 이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되었다는 그런 해석론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일본이 제기하는 그러한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이번에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강력한 규제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규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전문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맞대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과정들은 더 복잡해지는 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의 조치가 올바른 방향에 가고 있다. WTO에서 압박을 하고 특히 이제 일본 스스로의 모순, 즉 한국으로부터 안보상의 위해가 제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북미 회담이라든지 남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상당 기간 중단되고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은 감소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더 한국에 대한 안보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일본의 모순점이 일본 국내 내부에서 또 특히 이제 정말로 일본이 한국과의 그런 안보 협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일본에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 즉 일본의 그런 내부 모순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단지 일본에게 대해서 어떤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떤 조치를 네. 취한다. 그것은 우리 경제적으로나 또는 법치의 관점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